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동훈계 윤 탄핵 불가 시간 벌어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것이 여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망연자실, 자포자기 이러한 글자들이 갈 길을 잃었다. 이러한 내용들, 이런 제목들이 언론에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 흐름도 엿보인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이게 좀 공세를 강화하려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권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건데, 첫 번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이 좀 낮아진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 프레임으로 대공세를 펼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러한 논리로 상당 부분 중도층 등을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항소심에서 그렇게 벌금형 같은 판결이 나오고 나서 최종심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안에 나오게 되면, 그럼 6월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6월 26일 안에는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헌법재판소 판결을 좀 늦춰진다고 가정하면 이게 대선일 하기 전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못할 그런 상황이 내심 이제 기대를 여권에서는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완전히 이제 무의에 그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하나의 향후의 어떤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일날 그 아침만 해도 26일 날 아침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는 성명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권이 이 항소심 판결에 기대를 갖고 있었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편린이죠. 어쨌든 여권은 방향을 제대로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전략이라는 게 그동안에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그것만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날 유죄가 나올 거다,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NT 이재명 요거 외에 사실 여권에서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와 가까운 친한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또 박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동훈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맥락이었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중도층 탄핵에 찬성하는 그러한 유권자들까지도 내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쪽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는 아니지만 박정훈 의원의 입에서 이 탄핵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핵심은 이게 이제 그동안의 여권에서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흐름과는 결론은 같지만 결은 좀 다르죠. 그동안에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쪽에서는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쪽이었던 반면에 박정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의 양쪽에 그러한 이 갈등 구조, 적대적 그 전략적 공생, 적대적 공생 관계가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여권이 시간을 벌고 재정비를 할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공직선거법 이거 포함해서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의 재판 중에 또 다른 재판에서의 결과까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박정원 의원이 하는 거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살아나야 된다. 결국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어쨌든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론과는 좀 결이 다른 이러한 얘기여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등소심 결과 나온 이후에 분명하게 이제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온 직후에 SNS에는 이런 내용을 올렸죠.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이다.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그 확정 판결 그것을 빨리 좀 당겨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까지 이 박정원 의원과는 약간 다른 방향이죠. 박정원 의원은 이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런 맥락인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이 판결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대법원이 거기에 응해서 빨리 이걸 판결을 해야 되고 그것도 파기환송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 그런 거여서 이게 또 간단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낸 메시지도 어쨌든 원론적인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온 이러한 약간의 중립 성향 의원들도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탄핵을 30번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직까지 갖게 되면 정권까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것보다는 당분간 윤석열,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더 낫다.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대통령실도 아마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 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TV를 보던 사람들은 TV를 꺼버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한편으로는 충격, 한편으로는 상당한 실망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복귀론이 여권 내에서 조금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것도 사실 뭐 헌재가 여권 내에서 지금 윤 대통령 복귀론이 높아가고 있다고 해도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 즉 파면을 결정하면 이 또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항소심 판결만 기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식의 그러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지금 흐름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당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전하는 그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이것도 어쨌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약간 충격을 덜기 위한 뭐 그런 정도이지, 홍 시장도 상당히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차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른바 친윤 강성 지지층에 더 강점을 보이는 후보가 주목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패배주의가 어차피 야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이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람, 이른바 친윤 후보가 낫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도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막상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하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이재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는 거죠. 상황 자체가, 판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 누구, 이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 누가 누구냐 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확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전부 무죄가 나옴으로써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 속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한동훈계라든지 또 다른 이른바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몇 번 볼까요? 이재명이 무죄라니, 무죄가 아닌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냐라는 그런 맥락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홍준표 시장,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네요.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연연하고 민생 포기하는 느낌, 그런 정치에 피로감 느끼는 거 당연하다. 뭐 대통령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 뭐 할 말은 없지만, 참 현재 돌아가는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을 또 표현해 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정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과거에도 정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특히 이러한 어떤 갈등과 혐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양극화된 이러한 정치, 타협과 어떤 조정,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진, 볼 수 없는 그러한 정치의 모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 국민의힘에 어떻게 또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 한동훈께 또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의원 쪽에서도 이번 항소심 판결을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없음, 이런 것도 비판하고,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비판하고, 개혁신당은 약간 좀 중간에서 그 틈을 좀 잘 파고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준석 의원의 노림수가 보이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어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준석 의원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